우리 막내 동생이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저희를 또 이제 돌봐주시게, 왜냐면 너무 어렸어가지고. 근데 또 할머니가 1년도 안 되셔 돌아가셨어요. 저희 아빠는 이제 지방으로 비수도권으로 이제 일을 가시고 저희끼리만 이제 셋이 살았죠. 저희 어머니는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네. 아버지께 이제 제가 좀 이렇습니다라고 흔히 말하는 커밍아웃을 아, 네. 이제 하셨을 텐데 네, 그 네. 과정을 조금 들어보고 싶네요. 네. 저는 커밍아웃을 네. 네. 3번을 했어요. 총 3번 정도 커밍아웃을 했는데 이제 첫 번째는 본의 아니게, 제가 아니라 주변 사람한테 들어서 저희 아빠. 아우팅처럼. 네. 근데 이제 저희 아빠도 그때는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그냥 그냥 뭐 얘가 왜 이래? 이렇게 뭐 이렇게 반항적이야? 이렇게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진짜 웃으면서 넘어가셨어요. 웃으면서 넘어가셨고, 2번째 했을 때는 저희 아빠가 너무 많이 우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머니의 부재가 너가 뭔가 집에서 엄마 역할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병이 생겼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저희 아빠는. 정신적인 문제가 생겼구나. 내 아들이 내가 정말 어떻게 해서든 그 병을 고쳐줄게 라는 2번째 반응이었고, 정말 3번째 때는 얘기했을 때 심각성을 그때 아시더라고요. 아, 이거 장난 아니구나 지금. 그래서 3번째 때는 정말 칼을 두고 대치를 했어요. 칼을 두고 대치를 했어요, 저희 아빠랑.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 모습으로 이제 찾아갔었죠. 찾아갔었는데 저한테 나는 죽어도 이해를 못하겠다, 너를. 네가 지금부터 어떠한 말을 하든 어떠한 설득을 하든 나는 절대 이해를 할 수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오늘 너와 나와 얘기하는 도중에 너가 그래도 지금 네 의견대로 여자로 살겠다고 하면은 이 칼로 나를 찌르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아빠가. 그래서 한 6시간, 8시간을 정말로 아빠와 저와 정말 칼을 딱 앞에 두고 한 6시간, 8시간 대화를 나눴던 것 같아요. 아빠가 그거 원한다면은 내가 평생 연기를 하면서 살 수 있다. 아빠의 아들로서 그래, 내가 평생 남자처럼 남자의 인생을 즐기는 것처럼 내가 연기를 하면서 살아주겠다. 근데 그거는 아빠를 위한 삶이지 내 삶은 없지 않냐. 내 인생은 누가 살아주는 거냐. 그러면은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도 이해를 절대 못 하시더라고요. 그랬던 상황이었고, 저희 아빠가 담배 한 대 태우러 나가셨을 때 제가 그냥 도망 나왔어요, 집을. 그 후로 저희 가족을 약 10년을 못 봤으니까. 그러셨군요. 네. 네. 그래서 그때가 몇 살 때였어요? 그때가 이제 뭐 한 19, 20 많이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수술이나 뭐 여성적으로는 모든 게 마친 상태인데 주민번호는 아직 바꾸지는 않았어요. 그럼 법적으로는 아직도 남자인데. 그쵸. 법적으로는 아직 남성으로 올라가 있어요. 바꾸려면은 지금이라도 가서 바로 당장 바꿀 수 있는 상황인데, 네. 아무래도 또 다시 한번 이 문제를 또 삼으면은 또 약간 갈등이 생기는 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럼 10년간 거의 안 보고 지내시다가 네. 다시 좀 재회를 하시게 된 건가요? 네. 그냥 정말 오늘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저희 아빠한테. 일을 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전화가 와서 갑자기 막 우시더라고요. 아빠가 된장찌개 밥 해줄 테니까 집으로 와. 이렇게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그 이후로 온 가족이 모였는데 처음에 못 알아봤어요. 서로 못 알아봤어요. 너무 저도 너무 10년이라는 많이 세월이. 변했고 저희 아빠도 너무 나이가 드셨고 저희 이제 막내 동생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 저학년일 때 그랬는데 벌써 저보다 키가 훨씬 커 있고 성인이 됐네. 그러다 보니까 와 이게 가족인데 낯을 너무 가리는 거예요. 서로. 앉아서 말도 못하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서로. 그래서 지금은 너무 잘 지내고 있죠. 사실. 혹시 풍자 씨 마음속에 네. 아버지가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좀 받아들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 바꿔 말하면 딸로서 좀 받아들여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으세요? 근데 이게 저는 처음에 딸로서 받아주세요였어요. 저는 처음에 커밍아웃을 때 나를 큰아들이 아닌 큰딸로 받아주세요였는데 언젠가는 새벽에 술을 드시고 전화가 온 거예요. 우리 아들 계속 그러시길래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희 아빠 진짜 펑펑 우시면서 우리 큰아들 죽은 것 같아가지고 안 되겠다고 없어진 것 같다는 거야. 너가 내 자식인 건 변치 않지만 내 아들이 그냥 죽은 것 같아. 그래서 이걸 못 받아들이겠다고. 물론 이제 풍자 씨야 성인이고 또 본인의 삶을 본인이 결정할 수 있죠. 그러나 아마 아버지는 그걸 이렇게 딸로서 받아들이긴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참 어려우실 것 같아요. 뭐 위하냐 안 위하냐 또는 부모가 더 사랑하냐 덜 사랑하냐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풍자 씨를 딸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연락 오면 전화 받고 서로 통화하고 만나고 식사 같이 하는 것 자체가 그냥 내가 너를 내 자식으로서 사랑한다. 그냥 그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아까 얼핏 들으니까 어머님이 좀 일찍 타계하시고 동생들한테 엄마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네네네네. 그거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이제 우리 막내 동생이 3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저희를 또 이제 돌봐주시게 왜냐면 너무 어렸어가지고 근데 또 할머니가 1년도 안 되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아무런 케어가 안 되는 상황이었고 저희 아빠는 이제 지방으로 비수도권으로 이제 일을 가시고 저희끼리만 이제 셋이 살았죠. 그래서 뭐 애들 뭐 씻기고 학교 보내고 네. 갔다 오면 밥해 먹이고 그러니까 그때 어르신들이 저만 보면 그랬어요. 아이고 애가 애를 키운다. 애가 애를 그렇지. 키워서 포대기 이렇게 싸가지고 업고 다니고 애들 그랬던 것 같아. 그럼 아버님은 일 가시면 언제 저녁에는 들어오시고? 아니요. 완전 그냥 멀리 살았어요. 그래서 한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렇게 생활비는 그러면 이제 저희 아빠가 이제 보내주시는데 그것도 이제 한참 모자랐죠.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 한 달에 3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한 달에 3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저희 집이 옛날에 기름 보일러였거든요. 돈 3만 원도 절대 낼 수가 없어요. 저는 아직도 그 기름값을 기억을 해요. 한 드럼 이렇게 해서 표현하잖아요. 32만 원 이 정도였거든요. 그때도. 넣을 돈이 없으니까 그냥 막 애들 다 안고 잤던 것 같아요. 그냥 애들 다 안고 자고 너무 많이 힘들었죠. 그때 당시에는 사실 네. 너무 많이 힘들었고 집도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동생들이 알림장 가져오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준비물. 그거 없는데 이것도 알림장을 가져오면은 다 옆집 다 가는 거야. 막 친구 집에 가서 제 친구 집에 가서 저 어머니 죄송한데 뭐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뭐 할 수 있을까요? 해서 뭐 준비물 챙겨주고 뭐 그랬던 것 같아. 그럼 밥은 어떻게 잘 먹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이게 2000년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풍자 씨가 저희- 저보다도 더 동생, 훨씬 동생이에요. 네, 2000년대 얘기인데
그 저희 막내가 영양실조도 왔었고 그냥 먹는 거, 입는 거, 뭐 자는 거 뭐 아무것도 제대로 된 게 없었을 정도였고 네. 동네에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갑자기 막 음식 같은 거를 해서 막 주세요. 막 아이고 가서 동생들이랑 먹어. 너무 감사하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보면 뭐 약간 곰팡이가 있거나 뭐 이렇게 김치 같은 거에 아이가 왜 또 먹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음식을 주신 어른도 계셨고 그리고 이제 동생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는 뭐 애들이라고 놀려가지고 밥을 못 먹겠다고 뭐 나한테 뭐 냄새 난다 막 이런 때마다 막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다 괜찮은데 왜 우리 애들한테 이러지? 그런 게 너무 컸었고 그냥 매일매일 그랬던 것 같아요. 제발 그냥 저만 가난하게 해주세요. 제발. 저는 괜찮은데 우리 동생들만 어떻게 좀 학교 잘 다닐 수 있고 좀 먹는 것만 문제 없도록 해주시고 저는 괜찮은데 이런 생각을 맨날 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제 풍자 씨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 나이에서 할 수 있는 또 가능한 게 있죠. 그리고 불가능한 게 있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잘 먹이고 얼마나 잘 케어를 할 수 있었겠어요. 본인도 어린아이인데 그렇죠. 본인도 보호가 필요할 그렇죠. 그런 나이인데 사실 지금 풍자 씨 말씀하시는 거는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네. 나만 가난하게 해주세요. 내가 힘들더라도 우리 애들만큼은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게 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마더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부모 역할을 하는 거죠. 부모처럼 돌보고 이런 역할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마음이 아프네요. 얼마나 그 어린 시절에 그것이 상황도 이해하고 그러나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고 그렇죠. 또 그렇다고 삶의 끈을 놓을 수도 없는 거고 동생은 돌봐야 하고 그냥 모르겠어요. 그때 감정을 설명을 하라고 하면 설명이 안 돼요. 저는. 그냥 어떻게 살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막 가출을 해버리자. 나 혼자 내가 나가서 뭐 아르바이트 하고 그냥 살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내가 없을 때 이 방어막이 동생들한테 분명히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버티셨군요. 네, 정말 어느 날은 한번 남동생이 표현을 절대 안 하는 친구거든요. 한 번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생일날 편지를 쓴 거예요. 막 뭐 너가 그냥 어른이란 이유로 뭔가 혼자서 참고 있는 거는 아닌지 걱정된다. 뭐 이러면서 글을 쓰면서 마지막에 그냥 너는 내 엄마고 너는 내 아빠야. 이러면서 이제 글을 써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헛되지는 않았구나. 내가 어렸을 때 그렇게 고생을 하고 막 이런 게 헛되지는 않았구나. 그냥 그 어렸을 때 그런 힘든 게 그냥 그 편지 하나로 다 끝나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네, 이제 조금 저는 더 풍자 씨가 조금 더 이해가 돼요. 풍자 씨가 왜 이렇게 잠시도 쉬지를 못하고 오히려 쉬면 불안하고 이렇게 일 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일에 매달릴까 하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그 이유가 어릴 때 너무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하고 궁핍했네요. 그리고 그 동생들한테 그것을 주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시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네. 너무 기본적인 것도 안 되는 네. 상황이었고 네네네. 그냥 옛날 생각만 하면 그냥 동생들이 먼저 생각나는 거예요. 얘네들이 참 안 겪어도 될 거를 너무 많이 겪었구나, 동생들이.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항상 하는 생각이 저는 다시 옛날이 찾아와도 2번 겪을 수 있거든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2번 겪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굳이 동생들을 안 겪었으면 하는 바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했으면 좋겠고, 정말 이제 어렸을 때 안 겪어도 될 만한 문제들을 많이 겪었던 친구들이어서 내가 하면 되지, 내가 좀 움직이고 내가 하면 되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냥 불안해요. 네. 뭐 다시 옛날로 다 돌아갈 것 같아서. 그게 풍자 씨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상황상 그리고 또 본인의 워낙 성향이 이 동생들을 돌보는 거, 그걸 통해서 풍자 씨라는 한 사람이 살아가고 생존하는 정당성을 확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계속 좀 누구를 위해 대변하고 이타적인 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건 좋은 거긴 하는데, 그런 자신으로만 있을 때 편안하시고 진정 나 풍자라는 사람은 뭘 원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이거는 잘 못 돌보시는 것 같아요. 물론 아버님을 절대 원망하는 거 네네네. 아니에요. 상황 정말 알겠고 어느 누군들 그러고 싶겠습니까. 그래도 뭐 지금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래도 연락도 할 수 있고 또 마음 먹으면 또 도로가 잘 발달돼 있으니까 좀 오실 법도 한데, 그렇게 몇 개월에 한 번씩 오시는 것 때문에 좀 섭섭하거나 그런 마음은 없으셨어요? 아버님한테 좀 원망스러운 마음이나 그런 거는 없으셨나요? 없었어요. 왜냐면은 저희 아빠도 이제 지방에서 일을 하고 계셨지만 뭐 6개월에 한 번 또는 뭐 8개월에 한 번, 1년 만에 한 번 보는 이유를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가지고 삼남매끼리서 얼마나 꼬질꼬질하고 깨질이하고 애들 못 먹어가지고 볼 때마다 말라 있고 그러니까 아빠도 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아빠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가지고 어렸을 때도 뭐 크게 원망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말씀을 꼭 해드리고 싶어요. 사실 우리들이 이렇게 꼬질꼬질한 모습을 보면 아버지는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 이거는 자식과 아버지의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풍자 씨가 아버지를 걱정할 부분은 사실 아니거든요. 인간은 부모로부터 그냥 너무나 본능적으로 당연히 받고 싶은 사랑들이 있어요. 사랑, 보호, 필요할 때 위로해주고 외로울 때 옆에 있어주고, 이런 걸 너무 못 받으면 이 부분에 구멍이 생겨요. 근데 부모와의 관계에서 이렇게 아픈 부분이 있다면 마음이, 사실은 그 지점으로 가서 그 아픈 부분을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나를 잘 이해할 수 있고, 그 내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런 과정을 겪었구나라는 걸 잘 이해해야 진정 약간 회복을 하면서 성장할 수 있거든요. 이게 내면의 성숙이라고 말하는데요. 근데 이 직면을 해서 성장을 해나가는 단계에서는 일시적으로 어떨 땐 서운하죠. 부모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었을까. 부모한테 원망의 마음도 살짝 들기도 하고 미워하는 마음도 살짝 들어요. 근데 우리 풍자 씨가 이걸 직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 안에 있는 너무나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느끼는 서운함과 원망의 마음마저도 부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리액션 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반동 형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한편에서는 너무 힘들었어요, 아버지. 나는 그때 너무 어린아이였어요. 나도 어떨 땐 두고 나가고 싶었어요. 난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도 좀 가끔 와서 돌봐주시지. 너무 서운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라는 거를 직면하지 못하면 그 마음 안에 있는 살짝 드는 그 원망의 마음과 서운함이 드러나게 될까 봐 두려워서 그 정말 깊은 속을 못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진짜 생각해 보면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나 어렸을 때 힘들었어라고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힘든 게 당연했던 겁니다.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네. 좀 여쭤봐야 되는데 네, 괜찮아요. 좀 힘드실 수도 있는데요. 음. 이게 어머니는 어떻게 아프셨어요? 어머니 어떻게 돌아가시게 되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네, 끊으셨어요. 네. 집이 이제 사기를 당해서 그래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좀 그런 일들이 계속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셨구나. 조금 이렇게 병원에서 좀 치료를 받다가 근데 병원에서 파기하셨어요? 치료를 받다가 이제 병원에서 더 이상 해드릴 게 없어서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분들과 그냥 시간을 보내시는 게 제일일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병원에서 어린 친구들은 옮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피부병처럼 네. 좀 이렇게 옮을 거다. 그래서 동생들을 이제 그 동네 교회 목사님한테 맡기고 이제 제가 혼자서 이제 간호를 했었죠 그때 당시. 혹시 외람되지만 제초제를 드셨나요? 네. 네. 까목손을 드셨군요. 네. 그 까목손이라는 제초제는 그걸 마시면 결과적으로는 폐에 섬유화가 일어나서 나중에 이제 호흡에 곤란이 생겨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이제 우리가 뭐 농약이나 이런 거를 마셨을 때 응급실에 가면 위세척을 하잖아요. 근데 위세척을 할 때 까목손은 워낙 독성이 강해서 위세척을 하다가 토사물이 세척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묻어도 그게 이제 몸에 흡수가 돼요. 네. 그래서 모든 걸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장비를 하고 고글까지 쓰고 위세척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얘기였을 거예요. 아이고 우리 풍자 씨가 그러면 그 아버지는 다른 지역에 가 계시고 네. 어머니 그럼 그렇게 좀 사고가 있으시고 그렇게 하는 모든 전 과정을 풍자 씨가 다 감당하셨어요? 제가 임종까지 다 보고 했으니까요. 우선은 방 한 칸에 문을 걸어 잠그고 그냥 엄마랑 둘이 있었어요. 네. 제가 엄마한테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나랑 단둘이 있자. 단둘이 있자. 애들 아빠 있으니까 괜찮을 거고 우리 단둘이 있자 이러면서 그냥 문 이렇게 딱 걸어 잠그고 그냥 방 안에서만 있었어요. 아마 한 일주일에서 열흘, 네. 2주 정도 아마 네. 생존해 계셨을 네, 것 네, 같은데요. 네, 네. 그걸 다 케어를 하셨군요, 풍자 네. 씨가. 자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저도 네. 이제 그때 기억이 너무 생생하게 나는데 자본 적이 없었어요. 혹시나 어떻게 될까 봐서 자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각성을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시는군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많이 줬다고 보이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걸 정말 어디 가서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는 얘기인데 제가 잠을 자다가 그런 거예요. 제가 잠을 자다가 그런 거예요. 근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그냥 이렇게 빈소에 앉아 있는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바보처럼 그 잠이 뭐라고 거기서 퍼질러 자다가 이런 일까지 만들었을까 내가. 내가 만약에 잠을 자고 있지 않았더라면은 뛰쳐나가서 뺏을 수도 있었을 거고 한데 정말 이 정도의 거리였는데 나는 왜 퍼질러 자고 있었지? 이 생각이 너무 나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게 풍자 씨 탓이 아닌데 그런 일이 있고 나면 내가 깨어 있었더라면 내가 막을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드시는군요. 그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 편하게 대자로 누워서 자는 것도 죄책감이 느껴지고 뭔가 이렇게 휴식을 취해도 죄책감이 느껴지고 또 이게 쉬었다가 일이 끊기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불안함 그렇게 해서 예전에 그 가난했던 시절을 다시 경험하면 어떡하나 이런 불안함 이런 게 다 있네요. 아 가엾어라.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렇게 되시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를 아예 못 드셨거든요. 식사가 전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냥 먹는 것도 재수롭고 그냥 자는 것도 막 재수롭고 그런데다가 이제 또 후에 시간이 흘러서 집을 나왔을 때도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한 걸 알고 있는데 나는 뭔가 밥을 먹는 것도 너무 미안하고 동생들은 지금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막 그냥 뭐든지 그냥 저는 죄인이더라고요 보면은. 이게 좀 부담스러운 것일 수도 있는데요. 그 어머니 타계하신 다음에 산소에 어머니 만나러 가세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왜 안 갔어요? 그리고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지금 제 모습을 아예 보시지를 못했잖아요, 엄마는. 아, 그렇지. 그러니까 더 못 가겠더라고요. 언제 좀 준비가 되시면 마음의 준비가 되시면 어머니 산소 가서 뵈러 가세요. 네. 풍자 씨가 어떤 모습이어도 어머니는 자식으로서 굉장히 반가워하실 거예요. 굉장히 보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쵸. 네. 아 진짜 너무 많이 생각이 드는 게 엄마가 돌아간 지가 꽤 많이 돼서 오래돼가지고 한 번도 뭐 엄마가 보고 싶다, 뭐 그립다 이런 생각 진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표면적으로 그랬었는데 보고 싶긴 하네요. 저도 얘기하니까. 언젠가는 우리 선생님 말씀처럼 지금 내면이 뚝 서가지고 그걸 아픔을 마주할 날이 쌤 당연히 오겠죠. 그럼요. 네. 네. 오늘이 작은 시작입니다. 네.